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평범하게 차려입은 중년 여성이 매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를 스쳤지만 윤지은 표정에는 따뜻한 미소만 있었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과 얘기하고 있는 여성이 고객이 아닌 본인의 진심을 시험하려고 온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그 만남이 그녀의 삶을 통째로 바꾸게 될 줄은 더욱더 몰랐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행운이 그리로 찾아갈 거예요. 북한산 바로 밑에 있는 성북동 대형 고급 빌라, 한정숙 회장은 거실, 통유리창으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68배 나이에도 멋스러운 분위기와 따뜻한 미소가 매력적인 그녀는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전문 투자자이자 30년째 건설업을 운영하는 회장님이었죠. 그녀의 서재 책상에는 아침에 확인한 주식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미 매도하여 5억 원의 수익을 달성한 종목을 분석하여 다음번 매수 타이밍을 보고 있었지요. 모든 게 완벽했던 그녀는 현재 자신의 건설회사에서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아들 준호의 결혼 상대자가 가장 궁금하였습니다. 똑똑똑 노크를 하고 준호가 어머니 한정숙 서재에 들어왔죠. 35살의 준호도 어머니를 닮아서 아주 잘생긴 호감형의 인상을 가진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 결혼할 여자를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아들 준호의 표정에는 단단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순간 살짝 불안함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그래, 무슨 일 하는 여자야? 집안은 어떤데? 윤지은이라고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 집안의 부모님들은? 준호는 침을 한번 삼키고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안 계십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친구인데 성품은 아주 좋은 그런 사람입니다. 어머니 한정숙의 눈살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었지요. 순간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불안함을 감지한 준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윤지은 마음 씀씀이는 최고예요. 정말 괜찮은 아이예요. 준호야, 결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또 정적이 흘렀지요. 한정숙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단 알았다. 출근하거라. 엄마의 낮은 목소리는 화가 난 상태라는 걸 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준호는 마침표를 찍고 싶었습니다. 엄마, 지은이 매장에서도 일 잘한다고 칭찬받는 친구예요. 학교는 지방대를 나왔지만 혼자서 다 해결하는 아주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라고요. 그게 다가 아니야. 엄마 한정숙이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부모가 없는 고아원 출신이라면서 어떤 환경으로 자랐는지 뻔히 아는데 어떻게 내 며느리로 들릴 수 있단 말이냐. 그래도 우리 집안은 너희 아버지께서 얼마나. 아무튼 다시 얘기하자꾸나. 그녀는 학벌도 재산도 잘 나가는 지방과의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정숙은 거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어린 시절이 스쳐 지나갔죠. 낡은 고아원 철문, 홀로 남겨진 밤의 기억.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 아이만큼은 이런 고통을 겪지 않게 하고 싶어. 하지만 그 순간 준호의 진심 어린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순간 아들에게 말을 하지 않았던 과거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과거 얘기를 늘어놓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짧게 얘기했습니다. 준호야, 일주일 후에 다시 얘기하자꾸나. 그렇게 준호는 출근을 하고 어머니 한정숙은 소파에 앉아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직접 알아봐야겠어.
내 아들의 문제이니만큼 꼼꼼하게 체크해야 돼. 그렇게 강남에 있는 백화점 명품 매장으로 갔습니다. 명품 브랜드 매장 안은 은은한 조명과 향수 냄새로 가득했어요. 한정숙은 평범한 복장을 하고 조용히 매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래도 얼굴에서 묻어나는 표정이 누가 봐도 상류층 손님 같았죠. 매장 한쪽에서 윤지은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빛이 맑고 말투는 단정했어요. 한정숙은 잠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저 아이가 우리 아들이 말한 여자? 겉모습은 괜찮네. 잠시 멈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내가 그랬던 것처럼 필사적으로 살아남으려 하는 건 아닐까? 아니야. 명품 매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니 허영심 많을 거야. 그렇게 매장 안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윤지은은 손님이 떠나자마자 바로 한정숙에게 다가왔어요. 어서 오세요, 고객님. 어떤 상품을 찾고 계십니까? 선물용 가방을 좀 볼까 하는데 너무 화려하진 않았으면 해요. 윤지은은 미소를 띠며 자연스럽게 고객의 스타일을 파악하고 몇 가지 제품을 추천했습니다. 그녀의 말투에는 가식이 없었고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저 비싼 상품을 팔기보다 고객의 만족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였죠. 한정숙은 내심 놀랐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거와는 좀 다르네. 요즘 젊은 애들답지 않게 참 점잖고 똑똑하네. 하지만 바로 그때 한쪽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미정 매니저였습니다. 윤지은 씨, 고객 붙잡고 시간 끌지 말라니까요. 저런 분은 내 쪽으로 보내요. 우리 VIP 고객님일 수도 있잖아요. 윤지은은 난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매니저님. 지금 상담 마무리 중이었어요. 박미정은 한정숙에게 다가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객님, 혹시 불편하신 점 있으시면 저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저희 매장에서는 제가 모든 결정을 담당합니다. 그녀는 일부러 윤지은을 밀쳐내듯 앞으로 나섰습니다. 한정숙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이 상황을 지켜봤죠. 눈빛 하나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녀답게 이미 마음속에서 뭔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윤지은은 억울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고객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걸 잘 알았기 때문이죠.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한정숙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 오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한정숙은 그 말에 잠시 멈춰섰습니다. 이 아이 말 한마디에도 품격이 있네. 그녀의 시선은 윤지은에게 머물렀고 미묘한 신뢰의 기운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매장을 나서는 순간 한정숙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그녀의 입가에는 미묘한 미소가 번졌죠. 흥미롭네. 이 아이가 정말 내 며느리감이라면 제대로 시험해봐야겠어. 사흘 후 백화점 매장은 오전부터 북적였어요. 명절을 앞두고 손님이 몰리자 직원들은 분주하게 움직였죠. 윤지은은 새로 들어온 상품을 정리하며 동료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박미정 매니저의 날 선 목소리가 들렸어요. 윤지은 씨, 내가 몇 번이나 말했어요? 진열은 내 허락 없이 바꾸지 말라니까. 손님 동선이 막혀서 잠깐 옮겼어요.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핑계 대지 마요. 일 좀 그만 감정적으로 해요. 일에서 학벌도 경력도 없는 애들은 문제라니까. 주변 직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고객이 보는 앞에서 이런 모욕을 주는 건 흔한 일이었죠. 윤지은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침 매장 문이 열리며 어제 오셨던 손님 한정숙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더 단정한 옷차림에
손에는 작은 쇼핑백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윤지은은 즉시 미소를 띠고 다가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객님. 또 찾아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어제 보여주신 가방이 계속 생각나서요. 혹시 그 제품 아직 있을까요? 물론이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윤지은이 창고로 향하자 박미정이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고객님, 어제 그 제품은 제가 직접 관리하고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녀는 강제로 윤지은의 손에서 제품을 빼앗듯 가져갔습니다. 윤지은이 조심스레 말했어요. 매니저님, 어제 이 고객님은 제가 응대드렸던 분이라서요. 그러니까 내가 대신해 준다니까? 실적은 팀 실적이야. 개인 욕심 내지 마. 박미정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한정숙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 매장 매니저입니다. 그 가방은 정말 인기 많은 제품이에요. 재고도 한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늘 구매하시면 아주 잘 사시는 거예요. 한정숙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이 여자 뭐 하는 사람이야? 자기가 매니저면 더 잘해야지. 윤지은은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어요. 손끝이 떨렸지만 끝까지 예의를 잃지 않았죠. 결국 박미정은 계산까지 직접 처리하고 영수증을 챙겼습니다. 고객님, 다음엔 제 이름으로 예약해 주세요. 더 빠르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본 사람은 윤지은 씨였는데요. 아, 윤지은 씨요? 아직 배우는 중이에요. 저희 매장에서는 제가 모든 VIP 고객을 담당합니다. 그 순간 윤지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한정숙은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래요? 그럼 다음에도 꼭 이 매장에서 윤지은 씨에게 받을게요. 박미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정숙은 가방을 들고 매장을 나서며 짧게 웃었죠. 그 미소 속엔 모든 걸 봤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미정은 뒤돌아보며 윤지은에게 낮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뭘 했어? 고객은 실력으로 잡는 거야. 감정은 필요 없어. 네, 매니저님.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지만 그 목소리엔 서늘한 결심이 깃들어 있었어요. 이제는 참지 않기로 마음먹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정숙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내 여자친구 참 괜찮은 아이더라. 그런데 그 매니저라는 사람 아주 버릇이 없더구나. 엄마가 직접 좀 가르쳐 줘야겠어. 이틀 후 백화점 명품 매장에 또다시 한정숙이 들렀습니다. 이번엔 평소보다 훨씬 단정한 차림이었지만 품격은 그대로 드러나 있었죠. 그녀는 조용히 매장 안을 둘러보다가 윤지은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응대해 주신 분이시죠? 아, 고객님. 다시 찾아주셔서 반갑습니다. 제품은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예, 마음에 쏙 들어요. 이번엔 가족들 선물로 몇 가지 더 보려고요. 혹시 가족분들은 어떤 스타일을 선호하시나요? 제 며느리가 될 사람에게 주고 싶은데 아직 제대로 인사도 못했어요. 한정숙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도 아마 혼자 열심히 살아온 사람일 거예요. 윤지은은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런 분이라면 화려한 것보다는 오래 쓸 수 있는 품격 있는 제품이 좋을 것 같아요. 그녀의 추천엔 자신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고객의 손길이 닿는 순간마다 제품의 특징을 정성스럽게 설명했고 가격보다 어울림을 우선으로 추천했습니다. 그녀의 태도엔 조급함도 억지 미소도 없었죠. 그때 박미정 매니저가 눈치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고객님, 오늘도 오셨네요. 혹시 지난번처럼 제가 직접 도와드릴까요? 괜찮아요.
윤지은 씨가 제 취향을 잘 알고 있네요. 그 한마디에 박미정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그녀는 뒤돌아서는 척하면서도 틈만 나면 윤지은을 흘겨봤죠. 윤지은은 그런 시선을 느끼면서도 묵묵히 응대를 이어갔습니다. 그날 한정숙은 가방, 시계, 구두까지 고가의 상품을 연이어 구매했습니다. 결제 금액은 총 8천만 원. 매장 전체가 술렁였어요. 저 손님, 엄청난 VIP 아니야? 윤지은 씨, 오늘 실적 대박 나겠네. 그 소문은 곧 박미정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박미정은 이를 악물며 계산대 쪽으로 다가왔어요. 윤지은 씨, 계산은 내가 할게요. 이런 고액 구매는 매니저 책임하에 진행해야 하니까요. 그럼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됐어요. 혼자 할 수 있으니까 방해하지 말고 가서 재고나 정리해요. 그녀는 카드 단말기를 직접 들고 결제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한정숙은 계산이 끝난 후 조용히 입을 열었죠. 결제는 됐는데요. 혹시 오늘 실적은 윤지은 씨 앞으로 올려주세요. 예. 고객님, 그건 저희 매장에서 알아서 처리합니다. 담당자는 제가 담당을 지정을 요청했잖아요. 이 브랜드에 오래 다녔지만 이렇게 성실하고 진심 어린 직원은 처음 봤어요. 그 말 한마디에 매장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윤지은은 눈을 크게 뜨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고객님, 그런 말씀까지는 저 정말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누가 보든 제대로 된 사람은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죠. 그날 이후 한정숙은 매일같이 매장을 찾았습니다. 가끔은 작은 스카프 하나, 때론 수백만 원짜리 구두 한 켤레를 샀죠. 모두 윤지은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결제할 때마다 꼭 같은 말을 했습니다. 오늘 실적도 윤지은 씨 쪽으로 올려주세요. 일주일 사이 윤지은의 이름은 본사 VIP 명단에까지 올라갔습니다. 박미정은 밤마다 본사 보고서를 확인하며 분노에 치를 떨었죠. 도대체 저 여자가 누구야? 매일 저렇게 비싼 걸 사? 그러나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손님이 바로 모 건설회사 회장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갑질하고 있는 직원의 미래 시어머니라는 사실을요. 일주일 사이 윤지은의 이름은 매장 내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본사에서 보낸 VIP 응대 평가표에는 윤지은 직원 응대 최고 등급이라는 문구가 찍혀 있었죠. 직원들은 그녀를 칭찬했지만 박미정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녀는 회의실에서 인사팀과 통화하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VIP 고객이요? 윤지은 실적으로 잡혔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 손님은 제가 관리하던 분이에요. 본사에 고객 지정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고객이 직접 윤지은 직원에게만 응대받겠다고 하셨습니다. 세상 참 별일 다 있네. 전화를 끄는 박미정은 커피잔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잔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억눌러 왔던 분노가 터졌습니다. 그날 오후 그녀는 일부러 윤지은을 불렀어요. 윤지은 씨, 오늘부터 창고 정리 맡아요. VIP 응대는 다른 직원이 할 거예요. 네. 저 담당 고객님께서 내일 예약까지 하셨는데요. 그 손님이 그렇게 자주 오면 매니저가 직접 관리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하지만 고객님이 저를 원하셔서. 됐어요. 나한테 따지지 말고 가서 일 보세요. 이 매장에서는 내 말이 곧 법이야. 박미정은 차가운 눈빛으로 윤지은을 노려봤습니다. 그녀는 이제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나 보자는 듯한 표정이었죠. 윤지은은 억울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일로 흔들리지 말자. 고객에게만 진심이면 돼. 다음 날
한정숙은 약속대로 매장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안내를 맡은 사람은 윤지은이 아니라 다른 직원이었죠. 윤지은 씨는 오늘 근무 안 하나요? 아, 매니저님 지시로 지금 창고 정리 중입니다. 창고요? 그녀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계산대로 걸어가 박미정을 불렀죠. 박 매니저님, 저 윤지은 씨랑 약속이 있었는데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요? 아, 윤지은 씨요? 아직 서비스가 미숙해서 교육 중입니다. 저희 매장은 품격을 중요시하거든요. 그 말에 한정숙은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서늘했습니다. 그렇군요. 품격이라 참 좋은 말이네요.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매장을 나섰습니다. 퇴근 후 윤지은은 땀에 젖은 손으로 박스를 정리하며 힘없이 앉았습니다. 지쳐서 숨을 고르던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죠. 발신자 이름은 이준호. 준호 씨, 나 오늘 좀 힘들었어. 왜? 무슨 일 있었어? 그냥 매니저님이 요즘 나 싫어하시나 봐. 괜히 트집 잡고. 괜찮아. 너 하는 일 엄마도 알고 있어. 곧 다 알게 될 거야. 윤지은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준호의 말에는 이상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흘 뒤 본사 VIP 고객 전용 라운지에 한정숙의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브랜드 최고 위층과의 미팅을 요청했죠. 그리고 단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내가 이 브랜드 한국 지사에 대주주로 참여하고 싶습니다. 100억 원을 투자하겠어요. 단 내가 조건 하나 걸겠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냉정했고 그날부터 모든 것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백화점 본사 회의실, 유리병 너머로 도심이 내려다 보였고 긴 회의 테이블 끝에는 한정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 앞에는 브랜드 코리아 지사장과 본사 영업이사, 그리고 매장 관리자 명단이 놓여 있었죠. 회장님, 저희 브랜드에 이렇게 큰 금액을 투자해 주신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조건이 있으시다고요? 네. 저는 돈보다 사람을 봅니다. 제 조건은 단 하나예요. 진심으로 고객을 대하는 직원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구조로 바꿔주세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특히 강남점의 박미정 매니저. 그 사람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회의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지사장은 놀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죠. 그분을 아시는가요? 예. 얼마 전 그 매장에서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태도가 엉망입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이가 숨을 삼켰습니다. 그녀는 메모장을 꺼내 손으로 직접 적은 문장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밑에서 일하는 윤지은이라는 직원을 매니저로 추천합니다. 다음 날 백화점 매장은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직원들은 본사 인사팀이 점검을 나온다는 말에 잔뜩 긴장했죠. 박미정은 여느 때처럼 실적표를 들고 직원들을 몰아세웠습니다. 이번 주 목표 실적 다 채워야 돼요. 요즘 분위기 안 좋으니까 더 집중하라고요. 매니저님, 오늘 본사 점검 오신다던데요? 그런 건 나한테 맡겨요. 괜히 입 놀리지 말고 일이나 해요.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본사 직원 몇 명이 들어왔고 그 뒤를 따라온 건 한정숙이었죠. 박미정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고객님 또 오셨네요. 요즘 저희 브랜드 많이 애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야말로 덕분에 좋은 구경 많이 했습니다. 그녀의 말투에는 미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죠. 본사 직원이 매장 직원 명단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박미정 매니저님, 잠시 면담 가능하실까요? 네, 물론이죠. 무슨 일인가요?
그 순간 윤지은이 뒤에서 인사하듯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미정은 억지 미소로 그녀를 흘겨봤죠. 면담실 문이 닫히자 한정숙은 천천히 매장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는 윤지은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괜찮습니다. 이런 일은 흔하니까요. 흔하다고 해서 참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그 말에 윤지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고객으로만 알고 있던 여성이 자신을 그렇게 위로해 줄 줄 몰랐죠. 그날 오후 본사에서 인사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박미정 매니저, 인사규정 위반 및 고객 응대 불량으로 해임합니다. 윤지은, 매장 매니저 대행으로 발령. 매장 전체가 술렁였어요. 직원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죠. 박미정은 사무실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잘못했다고요? 누가 감히 나를. 그녀의 목소리를 가로막은 건 본사 직원의 한마디였습니다. 결정은 회장님께서 직접 내리셨습니다. 박미정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손님이 누구였는지를.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죠. 한정숙은 조용히 다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법부터 배우세요. 명품은 손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말은 매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윤지은은 그 순간 눈을 감으며 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긴 터널 끝에서 비로소 빛이 비치기 시작했죠. 사흘 뒤 매장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박미정의 자리를 대신한 윤지은이 직원들에게 차분히 인사를 건넸죠. 저도 아직 부족합니다. 함께 배우면서 더 좋은 매장 만들어가요. 그녀의 말은 짧았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직원들은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죠. 그동안 긴장과 눈치로 얼어붙었던 공간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박미정은 백화점 뒤편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든 종이컵은 반쯤 식은 채였고 시선은 멍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직원들을 좌지우지하던 그녀는 이제 출입 제한 명단에 올랐습니다. 도대체 그 여자가 누군데 나를 이렇게 망치나.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 브랜드 본사에서 보낸 공식 문자였습니다. 그녀는 손끝이 떨리며 화면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어느새 초라해 보였습니다. 나는 뭐가 잘못된 걸까? 손에 든 명품 가방도 화려했던 직함도 이제는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백화점은 한층 더 화사해졌습니다. 윤지은은 새로 받은 명함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죠. 강남점 매니저 윤지은. 그 글자가 낯설었지만 벅찬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매장 출입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매장 분위기가 참 달라졌네요. 고객님, 또 오셨네요.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축하 인사드리러 왔어요. 매니저 되셨다면서요? 아, 그게 아직 실감이 안 나요. 한정숙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더 자주 올 거예요. 다음번엔 진짜 가족처럼. 윤지은은 그 말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가족이라뇨? 그 순간 매장 입구에서 익숙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아. 윤지은은 놀란 눈으로 돌아봤습니다. 정장 차림의 준호가 어머니 옆에 서 있었습니다. 준호 씨? 여긴 어떻게 해? 우리 엄마 소개할게. 여기 계신 이분이 우리 어머니셔. 한정숙 회장님 내 어머니야. 윤지은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이 하얘졌죠.
그토록 다정하게 챙겨주던 단골 고객이 바로 자신의 시어머니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저 그럼 그동안, 그래요. 내가 다 지켜봤어요. 누가 진심으로 일하는 사람인지. 한정숙은 윤지은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은 씨, 우리 집에 오는 걸 환영해요. 가족이 될 준비는 됐죠? 윤지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감사와 안도의 감정이 동시에 밀려왔죠. 그 순간 매장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때 긴장으로 가득했던 공간은 따뜻한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퇴근 후 윤지은은 백화점 앞에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유리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젠 나도 나 자신을 믿을래요. 바로 그때 한정숙의 차가 천천히 그녀 옆에 멈춰섰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려온 한정숙의 말이 따뜻하게 울렸죠. 명품은 손끝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당신은 그걸 증명했어요. 차가 멀어지자 윤지은은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이제 두려움 대신 자신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백화점 안팎에는 작은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 명품 브랜드에 회장 부인이 투자했다더라. 예전 매니저가 잘렸대. 그 이유가 갑질 때문이라던데. 직원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숨 좀 쉬겠어. 윤 매니저님은 사람부터 챙겨주시잖아. 일할 만나지. 매장은 점점 활기를 되찾았고 고객들도 자연스레 윤지은의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실적보다 신뢰를 쌓는 사람이 되었죠. 한편 박미정은 백화점 근처에서 전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명품백을 들던 손이 이제는 홍보지를 나르고 있었죠.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후회와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세상이 나한테 너무하잖아. 그러나 한정숙이 말했던 그 한마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명품은 마음에서 나온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잃은 게 무엇인지 돈보다 더 큰 걸 놓쳤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2주 후 윤지은은 매장 VIP 라운지에서 특별한 손님을 맞았습니다. 한정숙과 이준호 그리고 본사 관계자들이 함께 도착했죠. 윤 매니저님, 본사에서 정식 승진 인사 전해드립니다. 이번 분기 전국 지점 중 고객 만족도 1위 매장으로 선정되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보다도 우리 팀 덕분이에요.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제야 윤지은은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한정숙은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죠. 세상엔 돈으로 사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진심으로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 이겨요. 윤지은은 눈가에 눈물이 고였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이제 두려움이 아닌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박미정은 우연히 백화점 앞을 지나가다 유리병 너머에서 윤지은이 고객을 응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전 자신이 서 있던 자리, 그러나 그 자리에선 따뜻함과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유리벽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작게 중얼거렸죠. 저게 진짜 명품이었네. 그녀는 조용히 발길을 돌렸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누구도 그녀에게 우산을 씌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혼자 비를 맞으며 천천히 사라졌죠. 며칠 뒤 윤지은은 매장 문을 닫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진짜 명품을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조명을 끄고 문을 닫았습니다. 한정숙의 목소리가 내레이션처럼 이어집니다. 돈은 잊히지만 진심은 남아요.
진심이 만든 관계가 결국 사람을 빛나게 하죠. 카메라는 천천히 매장 로고를 비추며 멀어집니다. 윤지은 매니저, 고객 만족도 1위 매장. 그 문구가 은은한 조명 아래 반짝이며 영상은 마무리됩니다. 한 달 후 백화점 1층 로비에는 새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윤지은 매니저, 고객 만족도 1위 달성 기념 전시. 그 아래엔 그녀가 직접 기획한 진짜 명품은 마음입니다. 캠페인 포스터가 걸려 있었죠. 윤지은은 직원들과 함께 포스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엔 더 이상 불안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자랑스럽게 바라볼 수 있었죠. 일주일 뒤 한정숙이 조용히 매장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손님처럼 평범한 차림으로 들어와 윤지은에게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매장은 점점 좋아지네요. 회장님 덕분이에요. 전 아직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이젠 며느님이라 불러도 되겠네요. 그 말에 윤지은은 얼굴을 붉히며 웃었습니다. 그 말 아직은 어색해요.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예요. 진심으로 일하는 사람이 결국 집도 세상도 따뜻하게 만든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눈을 마주쳤습니다. 서로 다른 세대였지만 마음만큼은 닮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지은은 영업을 마치고 매장 불을 끄려다 잠시 매장 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반짝이는 가방도 비싼 구두도 아닌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게 향했습니다. 명품은 결국 사람의 손끝에서 완성되지만 그 손을 움직이는 건 마음이구나. 그녀는 그 생각을 떠올리며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후 유튜브 같은 플랫폼에 짧은 인터뷰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명품보다 빛나는 진심, 윤지은 매니저의 이야기. 영상 속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는 비싼 물건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고객의 하루를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말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댓글에는 진짜 명품은 이런 사람이다. 감동받았다는 글이 쏟아졌습니다. 6개월 후 작지만 따뜻한 가족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한정숙과 윤지은 그리고 이준호가 함께 식탁에 앉아 웃고 있습니다. 식탁 위엔 백화점 직원들이 보내온 축하 케이크가 놓여 있었죠. 한정숙은 윤지은에게 낡은 사진첩을 건넸습니다. 지은아, 이걸 내게 보여주고 싶었어. 윤지은이 사진첩을 펼치자 낡은 흑백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고아원 앞에서 찍은 어린 소녀의 모습. 이게 어머님이세요? 그래. 엄마도 너처럼 고아원에서 자랐단다. 윤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래. 처음엔 내가 겪었던 그 고통을 내가 겪었을까봐 걱정했어. 하지만 너를 보면서 깨달았지. 진짜 명품은 어디서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더라고. 한정숙은 윤지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이 마음 잃지 마요. 명품 매장은 언제든 새로 생길 수 있지만 명품 같은 사람은 흔하지 않거든요. 윤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게요. 진심으로. 어머님처럼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출신이 아니라 마음이 가족을 만든 순간이었습니다. 준호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줌아웃되며 따뜻한 가족의 모습이 화면 가득 펼쳐집니다. 마지막 자막이 떠오릅니다. 명품보다 귀한 건 사람의 진심입니다.